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조금 급락이 나와서 좀 놀라셨을 텐데 이건 놀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매수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만주 조금 안 되게 던졌어요. 만주 조금 안 되게 한 번에 시장가로 던졌는데 그게 이제 초반에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장 초반이에요. 그것도 바로 저는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좀 키고 켜놨는데 그게 이렇게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락 VI 갑자기 딱 걸린 거여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갑자기 걸리지? 이랬는데 보니까 만주 정도를 던졌더라고요. 근데 밑에 매수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훅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하락 VI가 터진 상태에서 주가가 빠졌다라면은 이게 심각한 건데 요때는 하락 VI 걸리고 뭐 밑으로 더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는 음봉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 VI 나오고 금세 그냥 다시 보합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이 수젠텍이 그 양봉으로 마감한 거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진단 키트 하면은 시젠도 말씀을 드리고 뭐 액바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굳이 추천을 한다면은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추천했었던 이유가 그 진단주들은 그게 있어요. 지금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진단주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진단은 끝났다. 끝났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진단 플러스 어 진단 X, 그러니까 포스트 진단이죠. 코로나 진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니까 코로나가 아닌 것도 가지고 있는 그 종목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젠텍은 결핵, 알러지, 치매 이렇게 적어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추가한다면 슈얼리 스마트를 기반으로 한 뭐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도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수젠텍이 코로나 부분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왜? 지금 시점에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건 요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잘 해주면서 얘가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 코로나라는 시장을 놓지 않고 일정 부분의 바닥을 하나 더 깔아주는 게 더 좋아요. 기존에 코로나가 없었던 그 실적에다가 코로나 실적을 더 얹어놓고 왜 힘들게 다 개발하고 힘들게 다 이 승인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결핵과 제품 나왔던 결핵과 이제 알러지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 벽돌을 더 견조하게 쌓아주고 이게 결국에는 다 합쳐가지고 실적이 높아지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 기업의 그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부분도 배제가 되면 안 되는데 시즌이나 뭐 오늘 떨어진 종목군들 보면은 결국에는 진단 쪽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조금 뭐 명확하게 그게 없어요. 명확하게 파이프라인이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 좀 괴리감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단주들에 대한 시선 자체가 일단은 하루 올랐던 거는 일단 이제 바이든 정권 덕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바이든이 오늘 뭐 방송에서도 한 거 제가 이데일리 것도 지금 업로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좀 이제 힘들어도 그거 따와가지고 좀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바이든 쪽에서 친환경 외에 뭘 봐야 되느냐라는 그 토픽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뭐 경기 민감주랑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랑 제가 백신 그리고 그 진단 키트 쪽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예산안에서 진단에 대한 그런 예산도 많을 뿐더러 바이든이 이제 공약을 했었던 게 코로나 전수검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움직이면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진단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 수젠텍이나 뭐 랩지노믹스나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마이너스 지금 70% 정도잖아요. 고점 대비. 이거 뭐 잠시만요. 제가 종목 하나를
그 상장 이제 감자되어 있는 종목군들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상장 뭐 적격성 실사 검사 해가지고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이톡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톡시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얘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요.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보면 이제 감자하고 했거든요. 감자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멈췄을 때가 요거고, 이게 이렇게 빠진 거면은 수익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게 마이너스 한 6, 70%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감자한 거 수준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빠진 것처럼, 지금 랩지노믹스나 이 보세요. 고점 대비 70%, 그 다음에 수젠텍도 마찬가지. 수젠텍은 심지어 73%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더 빠질 때도 솔직히 거의 없어요. 여기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자공 시스템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만큼 이 더 빠질 때도 진짜 이거 완전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더 흘러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이게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파생상품 손실 이제 전환사채 나오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고, 여러분들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게 10억 이제 100, 1000억, 10억, 100억, 그러니까 287억 원, 그다음에 194억 원, 이렇게 적자였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매출도 10배 이상 뛰었어요. 매출 10배. 10배고 얘는 뭐 이제 마이너스 500에서 마이너스 이제 5억에서 50억이죠. 50억에서 이제 194억으로 올라간 거니까 결국에 이거 5배 오른 거거든요,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마이너스 70 고점 대비, 물론 고점은 이제 시장 컨센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종목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매수세 확인한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랩지랑 똑같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좀 이제 이평선 흐름이 잡아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거래이더라도 조금 이제 양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단기가 이제 또 뚫기 시작하면서 또 이거 위에 올라가는 거 시도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21선만 시도해도 18,900원 라인이고, 여기에서 이제 18,900원이면 한 3, 4%만 올라가도 2만원이요. 그러니까 2만원 요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완전 그냥 이슈가 없어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매수로 조금씩만 올라가도 생각보다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부분으로 여기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 것처럼 제가 이제 요 랩지나 이런 것도 주당 통하면 여기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황원 FDA, EUA랑 그다음에 항체 이런 거는 좀 시간 걸리겠죠. WHO 요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거 항원 매출 계속적으로 되는 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2월 중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에 이런 집계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그냥 언플이 아니라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일단 봐야 돼요. 요게 수젠텍에 굉장히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그 좀 예측이 한번 실적 부분에서 좀 틀렸죠. 그때는 좀 틀렸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보다 뭐 지금은 어쨌든 통화도 더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그때도 그때는 좀 애매하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요번에는 실적이 어쨌든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그 지역구가 좀 좋지 않았는데 요번에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구에 있는 수출 물량이 많이 높아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자체도 항체 쪽으로만 집중이 됐을 때 박살이 난 건데 그게 이제 항원으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C 인증 받으면서 독일 다이아시스 쪽이 그래도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덕분에 4분기는 요거랑 다이아시스랑 러시아 덕분에 4분기 실적은 그래도 영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거 어쨌든 우리 다 알고 있는 200만 개에다가 요거 러시아 60만 개, 70만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셨을 때 물론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되진 않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상태로 친다라면은 그 이런 항원 이슈가 없었을 때도 나왔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너무 실망스럽지 않은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진짜 당연히 굉장히 많이 붙을 거고 해서 이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정말 예민합니다. 실적에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결핵이나 이런 업데이팅이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막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결국에 이제 결핵과 이 알러지 요 두 개가 이제 1분기 안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요거 실적에 대한 그런 플러스 이 파이프라인, 그 코로나를 제외한 그런 파이프라인까지 좀 인식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좀 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18,500원 라인 뚫어주면서 2만원 라인 일단 회복을 해주는 거를 선결로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단식으로 한 번씩 뚫어줄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 다음에는 2만 뭐 2,500원, 2만 5천원, 그 다음에 여기 3만 4, 5천원. 근데 요거는 요때는 이제 이슈가 사실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빨리 나와주면은 빨리 반응을 할 것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항원 같은 경우는 두 달 딱 되자마자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2월선 빠르면 1월에 나오면 일단 뭐 우리 기분 자체가 더 좋아지고 영업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승인이 받아야지 영업일이 더 늘어나잖아요. 왜 빨리 그 유통 라인으로 바로 내보내기 시작할 거니까 희망사항은 빨리 돼야지 1분기 실적도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감을 또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기다릴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도 뭐 2월 초중순 정도까지만 만약에 나와주더라도 3개월로 친다면 2월 말까지는 봐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 속도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일찍 나와준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영업 환경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수출에 대한 진단키트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11월, 12월도 계속 고가 행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단기간에 그 부분이 좀 죽어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를 살펴보시면 여전히 70만이에요. 여전히 70만.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제가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또 이거 이제 내일이면은 9,700만 되겠네요. 이제 1억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미국 좀 내려가는 듯 싶더니만 다시 올라갔고,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러시아나 이런 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러시아 올라가고 있고, 독일도 만만치 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역들, 일단 중요 지역들만 좀 체크를 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봉상으로 이제
일봉으로 보면 좀 너무 머니까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일단 여기 떨어지기 전 라인 때까지 다시 좀 회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그 계약 공시 해지 관련된 부분으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됐으면은 마감 일주일 남기고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안 됐으면 그냥 아쉬운 거고 되면은 좋은 거란 말이죠. 이게 실적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게 실망 매물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2,000원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정상이에요. 왜 악재가 해소가 됐잖아요. 악재가 해소가 됐고, 악재라고 사실 보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22,000원까지는 이제 정상적으로만 흘러간다면 원래 회복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진단주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과 또 기존 주주들이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좀 매수세나 이런 게 조금은 약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잘 버텨주긴 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죠.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었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소액 그 만주를 던졌을 때도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VI 걸렸을 때 만약에 흔들렸으면 또 팔면서 이게 하락폭이 커졌을 텐데 오히려 그게 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진행된 것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주고 있어요. 모간이 또 오늘 담았고, 오늘 뭐 UBS나 이런 애들은 안 담았는데 그런 부분도 외국인들 수급적인 흐름들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디어 오늘 개인이 팔지 않는 이 흐름들, 이 부분이 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젠텍이 원래 개인이 굉장히 버는 원래 종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젠텍이 그 개인들이 굉장히 요 매매를 잘해요. 그 외인 기관이 좀 당했던 그런 라인들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위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한번 외국인이 승리를 했네요. 외국인이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이 역사를 쭉 보시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기간별로 보시면 외국인은 많이 사고 결국엔 개인이 많이 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요때가 이제 연상 가면서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물렸었던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좀 많이 물렸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저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모간이나 그런 것들은 뭐 큰 이슈 터졌을 때는 좀 깔 가능성은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밑에 라인에서 자리를 잡아줄 때 매수를 해줘서 좀 지켜주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시즌과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결핵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확실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성주주들이 좀 많이 남았고 손바뀜이 좀 이제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팔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확정 단계는 아니고 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정도까지 제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수젠텍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